오늘 12월 27일 예정한 대로 뜸을 많이 들였던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을 떠나서 새로운 자유인이 됐습니다. 탈당을 했습니다. 오늘 상계동 어느 고깃집에서 탈당 회견을 하면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인 자산을 포기합니다. 제가 아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신당 창당의 의지를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준석이가 탈당 회견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글쎄요, 본인이 늘 억지 주장을 해오곤 있었지만은 오늘만큼은 안 돼 보인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준석이가 탈당을 하는 모습이 안 돼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의외의 강적을 만난 것이죠. 자신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상대, 우리가 시쳇말로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 우스갯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은 늘 갑의 자격도 없으면서 갑질을 해왔었죠. 자기 스스로가 오만한 말투하고 방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한동훈이라는 거대한 인물을 만나게 되니까, 고함을 만나게 되니까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버틸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었죠. 그동안 얼마만큼 국민의힘을 향해서 거친 독소를 퍼부었었습니까? 대통령까지도요. 그런데 한동훈을 만나고 나서는 솔직히 한동훈을 만나면서 서로 손을 잡자라고 얼마나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었습니까? 한동훈이 한마디 반응 대꾸도 없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한 얘기, 12월 27일 공언한 대로 오늘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함께 가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은 함께 가면은 길이 된다. 얼마나 듣기에 멋진 얘기입니까? 이준석이가 자기도 무언가 한동훈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만의 넥스트 스텝,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변화와 승리 확신을 두면서 이 길을 즐겁게 가고자 한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기를 갖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자,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도 무언가 오늘 탈당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인식되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넥스트 스텝, 그리고 변화 승리를 확신하는 그 길에 내가 즐겁게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했었죠. 오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준석이가 정말 한동훈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거나,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올라선 한동훈이가 부럽기 짝이 없는 것이죠. 나도 한번 한동훈이처럼 저질의 문구도 이용해보고 서태지의 노래까지도 인용해보자 해서 드라마 시간은 새우편이라는 것을 인용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으로 이준석의 머리에 한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신당에는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 신당 창당의 의지를 이렇게 상대당, 자기가 몸을 담고 있었던 국민의힘에 표 떨어지는 얘기를 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에 이정희 후보가 내가 나온 이유는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 말 기억하십니까? 아니,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표를, 지지를 얻는 것이 후보자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상대를 흠잡아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바로 이준석이가 이정희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었습니다. 정의당의 이정희, 노회찬, 그 이정희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셀 수밖에 없다. 우리 어른들 늘 말씀하십니다. 신당을 차린다고 하면서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몸을 담았고 자기가 늘 자랑하고 있는 당 대표까지 했던 그 당을 향해서 침을 뱉고 대통령을 모욕 주면서 저주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저주하고 욕설을 퍼볼 수가 있겠지만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은 내 코가 석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삐 움직여야 할 텐데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어떻게 표 떨어지는 얘기를 하겠다. 글쎄요. 제 머리로서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실제로 몇 달 전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은 바 있었는데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했었다. 떠나면서 그런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이준석은 끝까지 끈앞풀을 잡고 누군가가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일체 그러한 얘기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특정 개인을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그동안 자기는 손을 벌려가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에게 구애를 보냈었는데 거절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민의힘 당의 정치적인 자산을 포기한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의 해악이라는 해악은 다 끼쳐놓고 속된 표현에서 쌀 오물은 다 싸놓고 떠나는데 정치적인 자산을 포기한다? 저는 제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국민의힘에 소속된 당원이 아니라 새로운 당의 대표가 될 사람이니까 그의 행동 거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오늘이 12월 27일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준석에게는 정말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준석 개인에게 정치의 첫 발을 들여온 날이 오늘 12월 27일입니다. 2011년도 박근혜 그 당시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젊은 정치인 이준석을 26살이었죠. 그때 가장 젊은 나이에 비대위원으로 뽑아서 정치에 입문시켰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으로 볼 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하늘과 같은 그런 분이죠.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대통령에게 비수를 꽂았던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에 그 탄핵의 명문도 이제는 분명하게 밝혀질 시기가 왔지만은 아무튼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등 그 주류들이 탄핵을 주도했고 그때에 이준석은 존재 자체도 미미했지만 따라다니면서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 칼을 꽂았던 비수를 꽂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을 배은 망덕의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2016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배신과 함께 집단으로 29명이 탈당을 한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23년 오늘 탈당을 또 한 번 합니다. 정치에 입문한 그날 큰 은혜를 입었던 보는 못할 망정 2번씩이나 배신하면서 탈당을 반복했던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바라보면서 홍준표가 한 그 얘기를 떠올립니다. 한 번 배신한 자는 2번도 배신을 한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배신한 자에게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신당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신당은 포말 정당이 되고 말 것이다. 바로 흐트러지는 사라지는 포말 정당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맹폭을 한 적이 있었죠. 냉정하게 비난했던 그것을 떠올려 봅니다. 자, 두고 보시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준석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글쎄요, 이 자화자찬이라는 것도 자기 그 성격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정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의대 정원 확대, 지방대학의 인원들이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소멸 문제, 또 저출산, 막대한 돈을 역대 정부가 쏟아부어 넣어서도 저출산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병력 감소, 군대의 취약한 면 같은 것, 또 국민연금 등 대통령이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1당 야당이 협조는커녕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 잠시라도 대표를 역임했다는 이준석이가 오히려 민주당 편을 들면서 국민의힘을 공격해왔던 그 안건들이었는데 현 사회가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내 임기 중에만, 내 정치 인생 중에만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권력자들의 그런 정치는 미래지향적 정치일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때 이런 얘기를 지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한마디 문재인 정권에게는 비판의 칼을 대보지 않았던 이준석이가 대통령 된 윤석열 대통령 2년이 채 안 되는데 대통령은 처음 정권을 세우고 나라의 지도자로서 첫 일성이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거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의대 정원 확대, 지방대학 소멸 문제,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 국민연금 등 현 사회가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인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를 자기 임기 때만 터지지 않게 관리한 것으로서는 미래지향적인 정치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때에 국민의 힘이 아닌 자유의 몸에서 누가 내는 대안과 제안이 더 진실하고 절박하겠느냐. 무책임한 현재의 위정자들과는 다르게 저는 제가 지금 주장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30년 뒤에도 살아서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동안 국민의 힘에 있었을 때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30년 후에 자기의 제안이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하는 입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언론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도 받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답답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그걸 물었어야지요. 왜 당신은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있을 때에 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라고 한번 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언론도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저만의 넥스 스텝을 걷겠습니다. 변화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두고 이 길을 즐겁게 걷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회견하는 것은 그 상계동에서 기자회견할 수 있는 공터 자리를 만들어준 가게 이름을 선전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싶진 않습니다. 아무튼 12월 27일은 이준석에게는 그야말로 축복의 날이었었습니다. 2011년도 12월 27일. 그러나 2016년도 12월 27일은 첫 탄핵에 대한 배반에 탈당하는 그날이었고요. 또다시 2023년 12월 27일 탈당을 하면서 광야로 나섰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석은 절대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정치꾼은 될 수 있어도 정치는 아니다. 정치는 아니고 정치 몰입에는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치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암덩어리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나가든 이제 당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펼치는 신당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절대 이준석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저는 그런 순간적인 착각까지 일으켰습니다. 바로 2027년 5월 10일을 염두에 둔 소신에 찬, 확신에 찬 어느 정치인이 선민 후사라는 얘기를 합니까? 국민이 우선이고 국민의 힘 당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우선이 된다. 국민이 우선이다.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 보궐선거 패하고 나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그 자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옳았다. 그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 이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한동훈도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고
이준석도 정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이 그 두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